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 어서와 검사들아, 공수처는 처음이지. 그 상황입니다.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힘겨루기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은 없었지만 뒷조사할 수 있는 조직은 있었죠. 기무사, 국정원. 근데 그 기무사나 국정원이 검사들 뒷조사를 못하는 나라에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들은 지들끼리 모여갖고 범죄 저지르면 기소를 안 시켜. 에이 새끼 마 그럴 수도 있지. 뇌물 받아 먹을 수도 있지. 성범죄 저지를 수도 있지. 주의 이걸로 끝냈던 나라예요. 근데 검사가 죄를 저지르면 끌려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야. 그게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힘겨루기 한다고 하면은 공수처가 기분 나빠요. 공수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저승사자와 같은 거예요.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아직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보도는 조중동이 검찰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들 보면서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해서 2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를 한 이유가 지난달 2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는 의혹으로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 등에 의해 고발됐다.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진짜 세상 변한 줄 모르고 깔불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보도자료가 이성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을 해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청사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내용이 담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공수처가 처음 생길 때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검찰은 자기네들이 봤을 때 공수처가 위험하다, 자기들에게 이렇게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느끼면 공수처장도 조국 장관님 털듯이 털 수 있는 존재가 검찰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공수처는 약간 다른 게 그거죠. 니들이 우리 털어? 그러면 우리도 니들 털 거야. 이게 좀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제 공수처고, 저는 언젠가 아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아주 빠른 시일 내일 것 같아요. 공수처와 검찰이 정말 진검승부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진검승부를 할 날이 올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공수처가 불리해요. 왜? 맨파워가 훨씬 세요. 검찰이 훨씬 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수처 입장에서 다행인 게 뭐냐면 공수처는 꼬투리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이제 공수처 수사관을 뽑는다, 검사를 뽑는다, 사람을 못 뽑았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게 공수처도 이걸 알아요. 쉽게 말해서 꼬투리가 날 사람은 아예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정말 진검승부를 했는데 공수처 구성원들이 꼬투리 잡을 게 많아버리잖아요. 그럼 공수처 져요. 그럼 무조건. 근데 공수처는 꼬투리 잡을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알잖아요. 검찰은 거의 추위잖아. 털복숭이지. 꼬투리 사방팔방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공수처는 그것만 자꾸 풀면 돼요.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공수처와 이 검찰 사이의 건전한 긴장 관계는 우리는 굉장히 기쁘게 좀 바라봐줘야 돼요. 기쁘게 바라봐줘야 되고 정말 첫 번째 진검승부를 하게 될 날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데,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서간다고 또 푸나님한테 야단맞을 수도 있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사람을 뽑는 거 제가 듣고 있기로는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 철저하게 뽑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 쟤네들을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 제도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약간 고품격 이간질한다 그랬잖아요. 공수처에 있는 공수처의 직원들,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높은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라고. 근데 대충 막 같은 권력기관끼리 막 서로 협조하고 말지라고 돼버리면 검사 수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
아니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를 자꾸 자극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되게 작고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권력 홍준표가 그랬잖아. 정권은 영원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고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기엔 공수처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하는 거야. 이거는 검찰이 자기들 무덤 파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짬짬이가 안 돼. 공수처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애들 상대해 보니까 엄청 싸가지가 없는 거야. 얘네들 봐라? 이런 걸로 기소하고 막 소환하고 그러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게 전열이 불타는 거예요. 공수처인데 고위공직자 수사처인데 다른 게 안 보이고 검찰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에요. 같은 검찰 출신을 수사관으로 뽑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면 또 그 저게요. 안에서 예, 예. 그때부터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기레기라는 표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 1심, 2심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지만 이걸 죄다고 볼 수 없어라고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기레기들의 총공격이 있었거든요. 빡이 빡친 거야.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전에 몰랐거든. 왜 기자라고 하지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할까? 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 했는데 대법원이 당해보니까 아 이러는 거야. 그것처럼 공수처에서도 잠깐만 아니 쟤 나랑 동기야. 저 괜찮은 애인데? 잠깐만 있어봐. 날 소환해? 아니 날 왜 소환하지? 아니 지금 여기에 뭐 있다고 나를 기소해? 이 새끼들 정말 그렇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각이지어진 관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사로운 걸 수도 있는데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정말 하찮은 것을 계기로 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 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대가 정말 그 악의적으로 이런 헤드라인 내잖아요. 공수처 위상 추락? 일부 수사관 합격자들 안 가겠다. 그 공수처 위상을 추락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니까요. 추락하고 싶은 그러니까 경우가 있죠. 공수처는 추락시키고. 출범하긴 했지만 현재 정권이 바뀌지 않는 아니 바뀐다고 해도 공수처를 못 없앱니다. 못 없애죠. 네. 근데 공수처가 위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출범을 위해서 소규모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공수처 위상을 흔든다고 흔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한번 붙어봐? 진짜로 한번 술 얻어먹은 검사들 뭐 아니면 정경심 교수 재판 조작한 이 새끼들 불러다가 수사 한번 해봐? 이렇게 오기를 심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로 조중동이나 검찰 애들이 공수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얕보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뭐 어떤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 결국에는 손해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존재하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계속 검찰하고만 싸워. 그러면 공수처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만 보일 거 아니야. 본보기로 갔다가 그 수사 해버린다고. 검찰 관련한 1호 수사가 검찰 수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바보 같은 놈들이네. 그러면 검찰이 겁을 주면 공수처 검사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검사들은 수사 안 합니까? 더 하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더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뭐 서열을 나누는 게 별 의미는 없긴 한데 지금 이게 얼마나 견제 구조가 잘 돼 있는지를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견제 구조. 이거 한번 봐봐요. 공수처 검사를 소환해 수사하잖아. 공수처가 옥상옥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입증을 한 거예요. 검찰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입증하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거기에 맞짱을 딱 한번 쳐주는 거죠. 그래 니들이 도했으니까 우리는 내해야지 하고 검찰 한번 딱 불러가지고 소환 딱 해서 수사 한번 하면 둘이 박터지게 싸우고 우리는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 보도자료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금 건 거잖아요. 그러면 허위 공문서 하면은 장모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건 사무소. 사무소입니까? 어쨌든 허위 문서로 계좌 그 뭐라고 하죠? 계좌 증명서 허위 어쨌든 사무소 잔고 증명서 네 그런 게 딱 떠오르는데 같이 수사를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보여줬잖아. 공수처가 위상을 보여줬잖아. 공수처가 은행 수사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해.
라고 줬어. 그거 기소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해. 이렇게 돼서 검찰들이 엄청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 못 벗어나는 거지. 공수처가 인력이 안 돼서 이 수사는 니들이 해. 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 니들이 기소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빡치겠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공수처가 태어난 배경 때문에. 그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과의 갈등 관계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겼을 때 기능상으로는 대법원을 견제할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대법원으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무시를 당했죠. 심지어 양승태는 헌법재판소를 약간 이렇게 조직적으로 무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을 때 부장 판사를 그냥 보내자라고 했었어요. 대법관 임용이 안 된 사람이 아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란 듯이 대법원의 결정이라는 재판을 몇 개 꺾어버리고 탄핵 재판 해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을 꺾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상이 공고해지는 거거든요. 한번 어떤 제도나 조직이라는 게 한 번 일단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 더 힘들어요. 사실은 절대 안 없어지고 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처럼 검찰도 공수처를 어떻게든 흠을 내고 싶을 거예요. 자기네들 권력을 뺏어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근데 절대 안 없어지고 공수처는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 그 공소권 유보부 이첩? 아까 그게 그거거든요. 네. 검찰들한테는 전혀 낯선 환경인 거지. 검찰의 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기소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야. 나경원에 대해서 기소 안 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가 니들한테 이첩을 하긴 했으나 니들의 수사 결과를 보고 기소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결정해. 검찰 입장에서 뭔가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여기서 또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또 이제 또 딜레마. 검찰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검경은 수사권을 조정한다며 공수처는 왜 수사 기소를 다 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나름의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수처도 야 우리도 검사 집단이 검사로서 기소를 하는 기관이니까 그럼 수사는 니들이 해와.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소하게 일종의 셀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거거든요. 그 사무 규칙으로나마. 근데 그거를 지금 검찰이 들이받는 거는 나중에 매콤한 맛 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공수처가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한테 만약에 검수완박이 되면 더 초라해지겠죠. 그렇죠. 수사도 이제 못하고 기소만 하는 조직이 되면 완전 역전되는데 그걸 이제 검수완박을 뭐 한 해 만에 또 이 논란은 다른 시간에 방송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없다고 보지 네. 않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